극중 정윤아는 추리 소설 광입니다. 광으로 네. 나오는 이야기가 살짝 나오는데 영화에서도 살짝 추리나 혹은 뭐 추적 잠입 수사 요런 것들에 대한 요소가 조금 나오기도 해요. 요런 추리 혹은 추적 잠입 수사에 대한 활용 영화가 어땠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닥터쟁님 먼저 해주시죠. 네. 네. 좀 뭐 소소한 추적 잠입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구성도 괜찮고 저는 재밌었던 네네. 것 같아요. 네. 뭐 특별히 뭐 억지스럽다기보다는 그냥 그 요소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고 이 계속 들키지 않잖아요, 얘들이. 그렇죠. 잠입을 하고 하는데 근데 이게 계속 들키지 않고 추리나 추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좀 마지막에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그 기자한테 맡겨서 이제 신문에 못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오고 이렇게 결국에는 회사에 들키게 되잖아요. 그렇죠. 한 방에 빵 터뜨리려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밀고 했다는 걸 들키게 되는데 이런 큰 실패, 이런 큰 반전을 위한 좀 빌드업이지 않았나. 이게 계속 밑그림이었다. 들키지 않고 계속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겁을 먹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거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자세히 또 생각을 해보면 이 불법적인 것들을 밝혀내려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들을 수집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네요, 우리 닥터쟁님. 철학적인 건 아니고 이게 솔직히 법적으로 이게 실제적으로 증거로 채택되기가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독수 독과의 법칙이라 그러나? 전 잘 모르겠고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누가 하신 이야기죠? 아인슈타인인가요? 아인슈타인 전구 만드신다고 바빠서 그런 말 못하셨지. 네네네. 어쨌든 뭐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생각보다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김수불님 이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뭐 사실 추리라고 한다면 추리지만은 약간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으면 그냥 관객 입장에서도 모든 단서가 다 굴러 들어오는 형식이죠. 버티면 이기는 스타일. 그렇죠. 그런 거. 그래서 약간 뭐 제가 자주 좀 안 좋은 비유로 많이 들고 오는 미스터 초밥왕 같은 건데 스토리상 초밥왕 떠나왔어. 스토리상 버티면 이겨요, 무조건. 먼저 나오는 놈이 지는 거지. 그래서 약간 그래요. 그래서 뭐 좀 보고 있으면은 진짜 증거들이 그냥 관객 입장에서는 막 스스로 굴러 들어옵니다. 보는 입장으로는. 그렇죠.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호박이야. 존나 할로윈이야. 사방이 호박인 거지 그냥. 그냥 애들이 되게 운이 좋아. 가만히 있어도 다 들어와. 그냥 여기 뭐 호박 맛이야. 할로윈이야. 그래서 영화 자체가 무겁지 않아서 그런지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그냥 떠먹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느낌도 좀 있긴 했지. 네, 마지막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밥 안 먹는 애기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야 이거 한 숟갈만 더 먹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또 증거나 그런 반전 장면들 또 떠먹여준다고. 그래서 아무런 그런 짠 바뀌는 거 없이. 그래서 좀 추리나 좀 추적이 맞으면은 좀 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맞아. 쪼는 맛이라고 할 유일한 거는 이제 그 신보람이 호텔에 갇히게 돼서 침대 밑에 숨어 있을 때 그때쯤이잖아요. 네, 그 장면은 재밌었어요. 좀 쫄리기도 하면서 그 전반적인 상황도 유쾌하면서 좀 재밌고. 그랬어요. 네. 그거 한 번 있었고 저 뭐 그냥 이거는 제가 뭐 워낙 그냥 레트로 자체를 좋아하니까 그냥 한 스푼 얹는 건데 옛날에 제가 영화에서 뭐 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 옛날 액션 영화였어요. 그래서 비밀 서류 같은 거를 팩스로 봤는데 팩스가 겁나 느리잖아요. 그렇죠. 출력이. 그러니까 막 누가 범인이 사무실로 막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더라고요. 팩스가 지금 오고 있는데 빨리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쵸. 덜 왔는데 그 방의 주인이 지금 걸어 들어오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다 팩스가 기계 소리도 되게 크니까는 그렇죠. 그걸 보면서 되게 그 똥줄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가 났었었는데 그래서 뭐 그냥 제가 그냥 얘기를 하나 조금 얹자면은 그 약간 수지검사 자료 같은 거는 팩스 같은 거를 좀 받았었으면은 약간 그 긴장감을 조금 더 추가 좀 그걸 이용하는 거. 그렇지.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 혼자 뒤늦게 남아가지고 막 관련 자료를 팩스로 이제 여기 우리 개발 생산관리분 3부인데 팩스 하나만 더 보내달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혼자 막 심야에 남아서 받는 거야. 근데 야근하는 척 받고 있는데 누가 막 들어오는 거야. 그죠? 그렇죠. 그런 장면이 있었으면은 좀 쪼는 맛이 하나 더 추가돼가지고 좀 약간 관객이 다른 재미를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역시 우리 김수풀 영화 감독 해야겠어.
좋은데? 네, 네네. 뭐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뭐 또 그냥 보다가 갑자기 생각난 에피소드는 그 이제 뭐지? 오태영 상무 호텔에 가서 금고에 지문을 이렇게 뭐랄까요? 네. 복사한다 그러나? 불어가지고 파운데이션. 스카테이프 이렇게. 그거 옛날에 EBS에서 그 음. 약간 유리컵에 지문 복사하는 에피소드가 나왔는데 이 따라하다가 온 집안 밀가루 바닥으로 만들었던 경험이 나가지고 아 본인이 직접 해봤어요. 네, EBS에서. 옛날에 어릴 때에서 엄마한테 불효했던 생각이 잠깐 나가지고 좀 뜨끔하더라고요. 집에 금고도 있었어요? 아니 금고가 아니라 이게 막 그 에피소드 유리컵을 사람이 만지면 유리컵에. 지문이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유리컵.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밀가루 같은 거로 해서 똑같이 셀로판 테이프로 지문을 이렇게 딱 따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교육 방송에서. 그 생각이 잠깐 나서 좀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추리물로서 긴장감이 조금 없었는데 그거 한 스푼만 더 추가해줬었으면 재밌었을 법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까지고. 네네. 네,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뭐 추리나 잠입수사 요런 요소들의 활용은 조금 그저 그랬던 것 같아요. 요번 작품은. 근데 사실 뭐 처음에 우리 정윤아 캐릭터가 뭐 자기는 막 그 영어로 자기소개하면서 자기는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I love reading books 하면서 뭐 이카잖아요. 근데 로맨스 소설 아니고 자기는 추리 소설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나름대로 조금 약간 조금 회심의 떡밥을 조금 깔아놓은 장면이었어요. 그게 그죠? 그랬던 것 같네. 그랬는데 그 초반 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좀 진행을 계속 해가면서 그런 떡밥을 뿌려놨던 것이 좀 잊혀졌어요. 그죠? 맞아요. 초반에 그거하고는 전혀 조금 관계없이 이야기가 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윤아가 특별히 막 추리한다거나 이런 장면이 막 이게 딱 드러나는 부분이 뭐 없었던 것 같아. 막 추리 소설을 계속 읽는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도 자기가 뭔가 추리 소설과 관련된 막 그런 팁들을 막 사용해 가면서 자기가 업무를 해결한다든가 뭐 이런 그런 장면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죠? 영화를 보는 내내 조금 잊혀졌는데 그 뭐 나중에 가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정윤아 캐릭터를 그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된 연출들이 조금 장면들이 나왔어요. 근데 후반부에 가서는 추리라기보다는 거의 잠입 수사예요. 그죠? 그쵸. 이게 쳐들어가서 문 따고 가서 증거 훔쳐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잠입 수사가 시작되는데 일개 어떻게 보면 회사원들이 뭐 여자고 남자고를 떠나서 일개 회사원들이 이제 너무 과감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수사를 막 해가는 부분들이 다소 설득력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재밌는 장면들 좀 꼽아보자고 하면은 상무방에 갇힌 신보람 장면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런 장면 재밌었고 오상무가 이렇게 뭐 막 이렇게 조금 인간적인 모습, 막 전화해서 이렇게 조금 막 내비치는, 술이 취해서 내비치는 모습이라든지, 이제 갇힌 거를 활용해서 이 신보람이라는 캐릭터가 그 밑에 갇혀있는 어떤 재밌는 장면을 활용해서, 그러면서 그 통화한 상대가 신보람이 존경하던, 부장님이잖아. 그지? 그렇죠. 네. 그런 장면도 굉장히 충격적인 반전이었고, 그죠? 여러 가지 그 장면이 좀 재밌는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만 조금 추리나 아니면은 뭐 잠입수사에 대한 활용은 조금 전반적으로 아쉬웠다. 조금 우리 김수불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그냥 거저 떠먹여주는 느낌이, 강했다. 그죠? 이게 뭐 추리물은 아니니까. 뭐. 아니니까,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화 속 상징적인 연출이나 아니면 삼진그룹이라는 대기업과 이런 회사원들을 활용한 이 영화만의 특별한 조금 재미난 묘사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불님 먼저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저는 뭐 약간 재미난 게 이제 그 회사도 회사지만은 약간 좀 대기업이기도 하고 그다음 또 옛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 뭐 홍수철 과장이 그 네네. 최동수 대리가 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물어보잖아요. 막 뭐 물어보려 그러니까 제가 뭔데 사고 쳤어? 뭐 했어? 맞아. 왜 말했어? 얘기 와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거지. 주인공이 이자영이 이제 보고하라고 보고서도 자기가 다 써놨어. 그죠? 그래가지고 얘한테 줘가지고 최동수한테 줘서 보내는데 이제 와서 이야기도 안 했는데 앉자마자 뭐 사고 쳤냐고. 그죠? 맞아. 그래서 뭐 왜 말을 못해 막 그러면서 여기가 군대야 그러는데 되게 군대처럼 뭐 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또 오태영 상무가 오니까 다 그냥 사열해 있잖아.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참 이거 참 잘 살렸다. 그래서 옛날 같은 약간 기업의 어떤 군대 문화, 네. 그죠? 자기는 맞아. 분명히 군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군대처럼 얘기하는 사람이나 네. 맞아. 군대처럼 반응하는 대부분의 그 직원들이나 그래서 그 맞아. 아이러니가 참 진짜 시대를 잘 반영한 것 같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심지어 그 캐릭터가 그 앞에는 자기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 그 과장이 저 뭐 족보 이게 뭐 하냐고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막 이러면서 약간 군대에서 날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군대는 계급 사이니까 나이를 떠나가지고 계급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치. 회사도 결국 계급이 올라가니까 선후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계급이 높으니까 똑바로 저 족보 안 꼬이게 똑바로 처신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 그 군대 얘기 군대에서나 하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죠? 그렇게 얘기한 당사자가 여기가 군대냐면서 약간 그런 그치. 식으로 얘기하니까 되게 아이러니했어. 맞아. 네. 뭐 그런 것도 좀 재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뭐랄까 할까요? 그 회사원들끼리의 약간 그런 거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또 군대 같은 이야기인데 그 약간 군대에서 친분이 있으면은 친분인데 계급이 나뉘면은 보는 자리에서는 존댓말을 하지만 멀리 나가서 되게 친하잖아. 자기들끼리 반말하고 막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회사와 회사 밖에 그런 느낌도 좀 잘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 이자영하고 네. 최동수 대리 최동수 그 관계가. 대리가. 그죠? 네. 안에서는 네. 잔소리 듣고 나서는 되게 이제 서로 막 약간 깍듯하게 하다가 네. 밖에 나가면 되게 친근하게 하고 둘이 그죠? 그래서, 그래서 뭐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약간 재미가 있었고, 이 영화에 그 약간 좋은 장면을 주려고 넣는 건지 아니면 제가 과해서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영화에 그 사과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설마 맞아요. 여기에 설마 종교적 메타포를 요만큼 담았는 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선악과 이자영도 사과를 먹고 이자영이 사과를 먹고 사건을 해결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사장인 빌리박은 사과를 먹고 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재밌는 영화에 설마 좀 약간 좋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요만큼의 메타포를 넣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뭐 의미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렇네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좋은 장면이긴 했었었는데 그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의 중간과 후반이 이 영화가 좀 끊어지다 보니까는 이상하게 좋은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무슨 저런 중간 메타포까지 넣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좋은 장면인데도 불구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좀 뒤에가 아쉽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면서 뭐 저는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제가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대기업과 회사원의 이야기를 그리다 보니까 제가 회사를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그 한 명쯤은 주변에 있을 법한 어떤 상사들의 묘사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보면은 뭐 사이코패스 같은 속내를 약간 알기 힘든 금수저 상무라든가 회장아들 그죠? 라든가 아니면 되게 나이스하고 좀 깨어있는 척 하는데 매번 똑같은 멘트로 부하 직원들을 칭찬할 만큼 약간 전형적인 회사원 캐릭터 마케팅부 반응경 부장 여자 부장 있잖아. 똑같은 멘트로 막 항상 칭찬하잖아. 그치. 어제보다 되게 더 깨어있는 나은 사람들. 말은 맞아. 또 되게 또 이상해요. 유치해. 잠깐. 나이스한 척 하다가 갑자기 결국에는 되게 뻔한 틀에 박힌 멘트로 칭찬을 근데 하잖아.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최고 트렌디한 말이었을 수도 있지. 맞아. 그랬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 시대 당시에는 많지 않았을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회의할 때도 그러잖아.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갑갑하게 회의하는 게 아니라 자 다들 던져봐 아이디어 막 이러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하잖아. 뭐 나이스, 엑설런트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을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딱 그 시대상을 반영하면서도 되게 저런 직장 상사가 한 명쯤 있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을. 영어 많이 쓰는 그런 사람.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있어. 그런 영어를 많이 쓴다거나 그 한문을 많이 쓴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 그러니까 이 회사라는 조직이 또 많은 사람들 모여서 일하다 보니까 진짜 별의별 사람 많아. 그죠? 그렇죠. 그렇고 또 그런 사람도 있잖아. 꼰대 전형인 줄 알았는데 자기 위치에서 맡은 바 직무를 묵묵하게 다하고 있었던 약간 홍과장 같은 사람도 있고. 전 제 얘기인 줄 알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캐릭터도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를 포함해서 각 부서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조금 각자 달라가지고 조금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회사 생활들을 그런 느낌이 좋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우리 닥터정님 이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도 뭐 그냥 상징적인 의미만 잠깐 얘기하자면 네네. 저도 금붕어 어항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속 등장하는데 뭐 특별한 뭐 상징적 의미라기보다 좀
저는 그 상무가 오상무가 좀 모든 악의 세력의 최종 보스가 아니라는 힌트 정도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금붕어를 굳이 들어왔죠.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굳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방에 갖다 놓고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챙기잖아요. 되게 밥부터 그렇죠. 주잖아. 맞아요. 챙기고 맞아요. 술에 만취해서 들어왔는데도 그 금붕어한테 먹이 주려고 하는 그런 뭐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약간 람보. 람보. 그냥 그 한 마리 더 상무- 있었으면 터미네이터인 거.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 상무가 멍청하고 별로일 뿐이지. 좀 능력이 없을 뿐이지. 예, 그 정도로 뭐 경영에 인간적으로 악하지는 않다는 걸 좀 보여주는 음. 용도로 쓴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짧게 이 정도만. 회사원의 입장에서 지금 회사원이잖아 우리 네네. 닥터님이. 그렇죠. 그 어떤 기업 분위기 이런 거 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어요? 좀 그냥 취업 간단하게. 분위기 뭐 그 좀 시대 공감 가는. 그 시대 안에서는 충분히 있을 만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그 부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러니까 자기도 안 좋은 일인지는 알았지만, 그러니까 시키니까. 위에서 시키는 일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요 동수 대리도 아마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파쇄하고 이런 것들도 검사 결과서를 그게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위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뭐 깊게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생각해봐야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죠? 뭐 그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실제로 뭐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있긴 해요. 네. 어쩔 그러면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그거는 부분. 어땠어요? 네. 그 영화 보는 내내 그 닥터정 본인 같은 그렇게 악마 같은 상사가 있었나? 뭐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었다. 아 영화에는 저만큼 악마 같은 상사는 안 나오던데요. 아 역시 역시 내가 원하던 대답이었어. 아 만족스러워. 다 족밥이었다. 한마디로. 그 맞아. 정도면 닥터님에 비하면. 그 정도면 다 회사를 위해서 다 좋은 그 회사원들이더만 그. 만족스러운 거 넣어서 행복하다. 내가 원하던. 다 회사를 위해서 다 열심히 뭐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다들 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이 안기창 부장은 좀 밉생이지 않았어? 마지막에 막 저 회사 팔아먹는데 앞장설락하잖아. 김원혜. 그래도 그 사람도 처자식이고 이거 감사네. 본인이 이거는 좀 선 넘었네. 이건 아닙니다. 네. 최근 일부 한국 영화들에서 조금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는 억지 심판아 아니면 뭐 여러 요즘 작품들에서 뭐 이야기 나오는 과도하게 선정적이거나 뭐 자극적인 장면 그런 것들 없이 영화는 조금 흥미롭고 재밌는 장면들을 많이 선사합니다. 영화에서 좋았던 장면 혹은 아쉬웠던 장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닥터정이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 좋았던 장면은 그 신보람이 암으로 입원한 부장님 찾아갔을 때 부장님이 자기가 한 거라고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신보람한테는. 맞아요.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죽기 전이라서 뭐 다 내려놓고 얘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끝까지 본인은 나쁜 사람 안 되려고 숨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탁 터놓고 얘기를 해주니까 요 부분이 좀 이렇게 시원하게 뭐 좀 약간 놀랍기도 하면서 영화 흐름상 좀 질질 끝나는 느낌 없이 좀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전화 한 통화로 끝내버렸어. 그 좀 복잡한 이야기를. 그렇지. 맞아. 그리고 또 부장이 이 신보람 요 사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좀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도 진짜로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자기가 그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솔직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 나는 근데 그게 약간 좀 편집되는 것 같은 게 그 부장님이 왠지 기러기 아빠일것 같아요. 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 그렇죠. 뭐 찾아오는 사람 아니 그게 원래 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가족이 없잖아. 그 병원에. 그래서 좀 신보람을 좀 더 아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딸처럼 약간 느껴져서. 그치. 뭐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더 개연성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좋네요. 역시 영화 감독. 아니 근데 그 내용 있었을 것 같아. 나는 그냥 약간 좀 편집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설정이 처음에 캐릭터 빌드업 하면서.
그리고 뭐 또 좋았던 장면이 그 커피 네. 하나 때문에 그 같은 부서 일하던 그 최동수 대리가 검사서 파쇄한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취해 있는 그 동수 대리 대신에 이자영이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맞아요. 폭로라지. 이게 그냥 돌직구로 네가 했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왜 그랬어? 그러면 왜 그랬어?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동수 대리가 막 눈깔이 막 뒤집어지면서 약간 지랄을 하잖아요. 너무 반전이었어. 맞아요. 그 그거는. 나 약간 회사에 믿는 백이 있는 줄 알았어. 자기가 내가 막 누군 줄 알고 막 그러면서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니, 나는 나는 걔가 약간 겉과 속이 다른 애인 줄 알았어, 솔직히. 맞아요. 그때만 거기서 해도. 딱 반전 매력이 있었어. 차 세우라 막 이러길래 음. 이 장면에서 이렇게 영화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적이 당연히 너무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항상. 막 살인이 난다든지.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그런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소리도 없이 최근에 봤던. 근데 갑자기 이거를 정적을 깨고 갑자기 득작 스매싱을 빡 때리잖아. 맞아요. 너무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등짝 스매싱을 빡 때리면서 아이고 뭐 어이구 하면서 원래대로 걔가 돌아와 버리다 대리가. 맞아. 잠깐 이제 약간 빙이 된 것 사람이 같았어. 변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이러면서 그만했잖아.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갑자기 사람이 변했어. 그 전까지는 자기가 직급이 위면서도 선배님 하면서 되게 고분고분하고 되게 착한 사람이었고 되게 우유부단하면서도 그래도 순둥순둥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속 좋은 사람이었지. 거기서 눈가리가 돌아가가지고 그죠? 진실을 밝혀진 순간 막 이 사람이 이제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이런 줄 그치. 알았는데 등짝 한 대 맞고 다시 돌아왔어. 정신 차렸어. 이거 아니구나 이러면서. 그게 난 너무 좋았어. 이게 안심되기도 하고 안심되기도 맞아요. 하고 그 장면이 너무 재밌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 감독님이 이 영화를 심각하게 만들 생각이 없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나 그 멘트가 더 웃기던데. 선배님 너무 아파요. 배구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더 맞아요. 네, 하여튼 재밌었던 장면은 그렇게 있었고 아쉬웠던 장면도 얘기를 좀 드리자면 네네. 아무래도 아쉬웠던 건 좀 후반부에 좀 많이 몰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신문 일면에 싣는 게 좀 윗사람들끼리의 뭐 그런 뭐 콩짝콩짝 때문에 이게 결국 막혔잖아요. 근데 그렇죠. 막혀서 이렇게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좌절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좀 뒤에 언론의 패널 사건이 터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장면 때문에 저는 좀 그러니까 등장 인물들도 약간 힘이 빠진 느낌도 있겠지만 관객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서 저는 좀 약간 힘이 빠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이 들었다. 기왕 이렇게 뭐 터질 거였으면 그냥 얘네들이 한 노력이 이게 약간 물거품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의 흐름상 그러니까 물론 그치. 이런 얘네들한테 이런 시련이 필요하기는 한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그대로 갔으면 또 재미는 없었겠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실패하고 나서 바로 언론에 그게 뭐 뜨고 문제가 돼버리고 이게 그냥 뒤쪽에 얘네랑 상관없이 나와버리니까 그게 좀 약간 좀 허무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뭘 위해서 주인공들이 이때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했나? 실질적으로 정보를 영화에서 파내기 위해서. 분량이 그만큼 있는데 갑자기 맞아. 너무 막혀버리니까는. 아니 그거를 맞아. 터트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막혔는데 그냥 갑자기 자연스럽게 뻥. 뜬금포로. 뭐 언론에 다 나오고 있으니까 약간 좀 약간 허망하다. 약간 의도된 연출이었을 것도 같아. 약간 이렇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 사회적인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어떤 효과를 주는 연출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런 대비적인 효과를 줘야 되는데 같이 주인공들이 힘 빠지면서 보는 사람들 같이 힘이 빠져버렸다. 그렇죠. 그 얘기죠. 그 얘기죠. 맞아. 그리고 솔직히 아무리 90년대라지만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는데 회장이 좀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맞아. 했어요. 그 시대 때는 오히려 그런 회장 없었을 것 같은데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고 막 이런 회사 없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근데 뭐 어, 그게 아마 시작되고 있는 시기라고 여기는 음.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 아무리 그렇더라도 오히려 그런 옛날 회장들이 회사를 더 꼼꼼하게 따지고 그렇죠. 이렇게 슈퍼 막 오지랉하지. 챙긴다고. 그렇지. 그렇게 회사 지분이 막 이렇게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건 좀 약간 좀 약간 어거지다. 아쉬웠다. 그런 것도 있고 해결 장면들이 좀 많이 문제가 많은데. 맞아요. 해결 장면 문제가 많은데 이제 드디어 얘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 그 중요한 기밀 자료를 그 베어 허그 프로젝트 그 자료를 그 제일 아래 직원에게 소각하라고 맡기는 것도 좀 그게 그 때문에 회사가 뒤집어질 뻔했는데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쉽게 맡기는 것도 좀 이해가 약간 좀 아쉬웠고 네네. 이 증권회사 직원으로 간 그 사람 나오잖아요. 선배 여자 선배 네네. 그 주주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건 그것도 불법인데 그걸 그냥 되게 약간 정의로운 뭐 일을 하는 것처럼 약간 그치. 그것도 불법이기도 하고 이 또 사원들이 또 직접 찾아다니면서 막 주주들한테 서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너무 솔직히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조금 자기적이죠. 너무 좀 정성스러운 장면을 보여주려고 표현을 좀 과하게 했게 하니까. 일단 그러니까 차라리 그 받으러 다니는 장면보다는 왜 그렇게까지 직원들이 앞장서서 발벗고 나서야 됐는지 좀 개인적인 동기부여 같은 측면을 오히려 더 조금 묘사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무래도 좀 더 필요했겠죠. 그리고 그런 장면이 없는 상태에서 걔들이 그렇게 발벗고 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직접 이렇게 서명 받으러 다녀버리니까 그것도 조금 뻥지는 느낌이 좀 있었던 그러니까 것 그 같아요. 내부 고발자로 찍힌 사람들의 말을 전 직원들이 다 주변의 믿고. 직원들이 다 들어줬다? 그래서 맞아. 그것도 솔직히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또 서명을 받는 것도 이게 시간이 엄청 많았으면 모르겠. 내가 이거 너무 따지는 걸 수도 있는데 너무 따지네요. 아니 솔직히 닥터님 너무 따지네요. 아니 불쾌하네요. 솔직히 들어봐. 네네. 아니 그 주주들이 어떻게 보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퍼져 있을 건데. 그렇지. 그렇죠. 아니 본사 직원 전체가 다 총동원돼도 이건 그 빠른 시간 안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KTX 타고 비행기 타고. 아니 그 당시에 KTX도 없었겠지. 너무 따지네요. 교장님. 아니 그 정도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지. 숨길 수 없는 회사 꼰대가 이제 슬슬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니 거기다가 이게 모든 게 다 비밀리에 진행됐다? 이 사장이 눈치를 못 챘다고 이렇게 된 걸.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결말이 좀 어거지식으로 좀 만들어진 거 부분은 좀 많다 스토리가. 그래서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거지. 사실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저도 되게 재밌었게 봤었거든요.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수풀님 이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좋았던 장면 혹은 아쉬웠던 장면. 일단 뭐 저는 눈이 떨어지지 않은 장면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이자영이 이제 마을에 가서 그 두 번째 정도에 다시 방문했을 때 엄청난 양의 폐소가 이미 흘렀던 사실을 알고 마을 환경이 망가진 걸 눈으로 보잖아요. 사과밭에 막 사과가 썩고 그다음에 피부병 있는 사람, 뭐 약 먹는 사람, 시름 마른 사람. 근데 뭐 그런 걸 이제 뭐 일일이 그 멘트로 소개 안 해줘서 전 되게 좋았어요. 짧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신봉삼 씨가 좋아하는 컷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뭐 이제 못 만들면 이제 뭐 거기서 막 죽는다 그러면서 막 그런 대사도 하고 그랬는데 심파 막 나올 가능성이 많았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컷으로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슈퍼 평상에서 그 이제 이장님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지 그 대리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술 먹는 장면이
막걸리 먹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막걸리에 먹다가 그 막 갑자기 이렇게 그 환경이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뿜는 사람이 있어요. 막걸리를. 맞아요. 근데 그냥 뭐 술을 좀 많이 먹으면 원래 이렇게 오바이트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니, 굳이 환경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라고 그러면서 그러기에는 술 뿜을 만큼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말이 웃기려고 한 거 아니야? 웃기려고. 과음을 한 거지 그닥 환경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아무리 그래도 그 막걸리도 저 집에서 담지도 않았을 건데 그렇지. 그 굳이 그렇게까지 또. 그래서 좀 너무 좀 약간 그 내 눈을 사로잡았어요. 그 장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그럼 뭐 영화는 이제 완성도를 떠나서 깔끔하고 전 좋았어요. 제가 요즘 항공전자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물론 이게 등급의 차이는 있지만 이건 12세고 뭐 요즘 본 영화들 18세고 그러는데 요즘에 이 사람 자꾸 묶어놓고 쑤시고 애들은 팔아먹고 막 이런 이상한 코드가 자꾸 소비가 돼가지고 좋은 장면 아닌데. 이상하다. 라오어 파트 2를 재밌게 하신 분이 이상하다. 파트는 괜찮죠. 그건 절 연령이 봐도 대단한 사랑과 그 다음에 뭐 그런 마무리가 있는 건데 하여튼 너무 예? 네. 좋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장면이 없다 보니까 뭐 연령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 장면 없이 참 편안하게 봤는 것 같고 그래도 뭐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끝으로 갈수록 조금 마무리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슬슬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시계를 보면서. 네네네. 심파 타임이 왔구나. 이제 한번, 드디어. This 한번 is 심파 타임. 내 눈물 한번 착즙을 하겠구나. 막 어디 한번 막 올려보시지 막 어디 한번 가스 한번 터뜨려보란 말이야 막 그러면서 속으로 막 그렇게까지 또. 라고 했는데 근데 그 뭐죠? 약간 심파가 있었을 법한 장면을 저는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이 제일 좋았던 게 이제 그 신보람 집의 장례식에 그 아무도 안 왔었었는데 맞아요. 딸내미 대기업 취직했다고 좋아하더니 뭐 회사 사람 아무도 안 오네요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맞아요. 있는데 그 봉현철 부장이 혼자 오잖아요. 맞아. 혼자 와서 부장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는데 그것도 되게 고급스럽게 본인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옆에 주변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뭐 아무도 안 오는데 혼자 와서 첫날부터 사촌도 안 오는데 와가지고 끝까지 앉아 있네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 되게 고급스럽게 심파를 풀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 저희 반도할 때 이제 신봉삼 씨가 했던 그 심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라는 감독님 심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보면서 요 장면은 보는 사람도 다들 좋아했었고 우리 신봉삼 씨도 굉장히 만족하던 장면이에요. 맞아요. 감독님 심파 바로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저는 진짜 실제로 그 장면에서 약간 안구에 습기가 좀 차더라고요. 나도 좀 찼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장면 바로 뒤에 이어지잖아.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신보람이 이제 봉현철 부장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요 주인공 3인방이 뒤집어 써야 될 죄를 이제 부장님이 뒤집어 쓰고 돌아가시다 보니까 네. 이제 원래는 찾아왔어야 될 이제 회사 사람들이 아무도 안 찾아오잖아. 그쵸. 이 장례식장에. 그것도 너무 죄송하고 죄인 같고 이런데 그 자리를 이제 신보람이 혼자 지키고 있는데 그 장면에 이어서 바로 과거 회상으로 가면서 신보람이 아버지 돌아가셨던 그 그렇죠. 장례식장에 우리 그때 부장님이 부장님이 찾아오신 그 장면을 보니까 장면이 오는데 진짜 너무 진짜 극장 내 공기가 그렇습니다. 촉촉해졌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정말 좋은 감동을 줬는데 이거 참 이상해요. 왜 끝이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맞아. 멋진 장면이 있었는데 이 영화에. 맞아. 네, 참 아쉬웠습니다. 좋은 장면 참 많았지만은 이상하게 좀 마지막에 좀 아쉽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 장면 마지막까지 시나리오를 다 안 써놓고 영화를 제작을 시작해. 아니면 뭐 계속 중간에 바뀌었을 수도 있지 뭐. 하다가 싸운 거 결말이. 아니야? 뭐 싸웠을 감독하고 수도 뭐 있지. 촬영 감독하고 중간에 막 싸웠나? 막 아무튼 그랬어요. 조금 신비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장면 많았는데. 좋은 장면도 참 많았고 반면에 그 아쉬운 게 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쉬운 장면이 있어서 아쉬웠다. 맞습니다. 네, 그런 네, 생각도 좋습니다. 듭니다. 네. 네. 제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저는 뭐 아쉬웠던 장면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마지막 부분 그 삼진그룹 매각신에서 네.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 아쉬운 부분에 전체적인 연출이
되게 못 그린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연출적으로. 좀 어색했죠. 뭔가 어색했죠. 전체적으로. 왜냐하면은 막 그 뭐 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 연출도 너무 단조로웠지만 뭐 템포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템포도 너무 지루했고 거기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죠. 회사를 매각하려고 하는 막 이제 CEO하고 이제 그 회사를 사가려고 하는 사람들 막 거기 앉아 있는 회의실 내에 막 거기 막 약간 편갈라서 서 있는 것처럼 한쪽 편은 막 말단 여사원들이 쫙 이렇게 단체로 줄을 그러니까요. 서서 서 있고 그죠? 네. 거기 가운데 회장님이 앉아 있고 막 이런 장면 연출 자체가 너무 단조롭잖아. 그러니까 그죠? 이게 마치 뭐 너무 진짜 그냥 그 장면을 설명하려는 거 자체를 그냥 이미지적으로만 이미지적으로만 구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단조롭게 단편적으로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도 끝에 가서 좀 흐지부지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연출적으로도 너무 조금 완성도가 떨어졌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과거에 이제 보조 출연 관련된 일을 조금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보조 출연 영화인이었죠. 팀장을 했는데 영화인이었죠 나름대로. 그런데 이제 제가 보조 출연을 세웠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세웠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막 진짜 여기에 편갈라서 이쪽에 쫙 다 서 있고 이쪽에 막 여직원들 쫙 다 서 있고 막 그건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갖다 대고 막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너무 아쉬웠어요. 조금. 연출도 그 레트로로 한 건가? 옛날식으로. 약간 그걸 수도 11호 오마줄 수도 있어. 11호 공항신. 여기서 11호가 왜 나와? 약간, 그렇기도 하고 나 얘기했어요. 솔직히 템포도 조금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후반부에 아까 뭐 사전에 얘기했으니까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쓸데없는 장면들을 오히려 정작 필요한 장면보다 쓸데없는 장면들을 너무 길고 지루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이게 드라마라면은 괜찮거든. 드라마라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드라마는 또 드라마 한 편 내에서 뭐 기승전결 이런 뭐 이렇게 높낮이가 있고 감정적인 어떤 템포의 완급 조절이 있겠지만 이제 그래도 드라마는 비슷한 어떤 기승전결 이렇게 가더라도 드라마 회차가 계속 반복되면서 쌓여지는 어떤 그 감동의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템포 조절이 조금 평이하더라도 이제 그 뭐 드라마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조금 거기서 쌓여져서 이제 감동이 터져 나온다든가 어떤 반전이 그렇죠. 터져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회차에서 주는 감동이 있는데 영화는 어쨌든 이 한 편 내에서 기승전결을 다 보여줘야 되고 거기 안에서 이제 감정적인 어떤 딱 마지막에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감정이 잘 쌓여가지고 후반부에서 딱 터져 나와야 되는 장면에서 연출적으로라든가 어떤 템포적인 거, 스토리적인 부분에 힘이 확 빠져버리니까. 아니 근데 이게 터지긴 터졌어. 우리 가슴이 터졌지. 복장이 터졌지 마지막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회의실 장면 전반적으로 좀 아쉬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뭐 좋았던 장면 짧게 중복되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등짝 때린 장면 되게 좋았어요. 저도. 통쾌했어. 등짝 때리는 장면 되게 좋았는데 좋았던 장면은 뭐 우리 닥터님 이야기 많이 해주셨으니까 제가 거기에서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조금 얘기해 보자면은 너무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그 등짝 때리는 장면. 그런데 미세하게 아쉬웠던 게 역시나 연출의 템포였어. 이게 뭐냐면은 최동수 대리 캐릭터가 이제 반전을 보여주잖아.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 반전을 관객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나서 그 반전에서 오는 공포를 충분히 느끼고 나서 뭔지 알죠? 그래가지고 임마도 이렇게 실제로는 나쁜 놈이었구나 라고 느끼고 나서 돌아섰는데 이제 주인공이 자영이가 자기도 실망했던 척 하다가 등짝을 팍 때렸으면은 이게 거기서는 반전 매력이 더 저는 있었을 그렇게 것 같은데. 느꼈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 나는 템포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조금 개인적으로 좀 했어요. 그 장면 그래요? 연출도 템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봤을 때 앞이든 뒤든 뭐 스토리를 떠나서 연출적인 그 기술이 테크닉이 조금 떨어지시는 것 같아 감독님. 조금 그런 느낌 살짝 받았어. 살짝 그 장면에서부터 조금 받았고 뭐 그렇고 뭐 좋았던 장면 또 사과 먹는 장면 되게 좋았어요. 처음부터 왜 자영이가 영어로 하는 그 토익 시간에 토익 그 학원 다니는 시간에 강의 시간에 자기가 영어로 자기 소개하는 장면에서 I like apple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그게 약간 그게 떡밥이었거든. 그죠? 영어로 떡밥을 많이 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과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과 썩어가는 농장에서 거. 썩어가는 사과를 보면서 그 아빠가 아파서 쓰러진 딸내미한테 찾아가잖아 이 자영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딸내미가 너무 순수하게 이 언니는 자기를 잘 챙겨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키웠는 사과 농약도 안 쳤다면서 무농약 언니 사과. 많이 챙겨가시라고 막 이렇게 주는데 닦아서 이렇게 그냥 드셔도 된다고 주는데 그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이게 페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잖아 자기가. 자기가 사과를 너무 좋아한다고 영화 시작부터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막 억지로 못 먹다가 억지로 한 입 베어 물잖아. 그 장면 너무 좋았어요. 연출이 너무 좋았고. 그 일본 그랬어요. 정치인들은 그런 거 잘 농수산물 잘 아하. 먹는데 그래가지고 백혈병 걸렸다는 얘기도 있고 좀 그렇는데 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